앞에 보시고요. 이게 뭐죠? 제가 선택한 부분. 이 부분 뭘까요? 메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소괄호 안에 있는 보이드 있죠?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 모양 외워야 한다고 했죠. 수업에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 지금까지 이 안쪽에다 썼는데 메인 함수 안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읽어드리는 부분은 이 중괄호 사이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실행하는 기준은 중괄호 사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러면 이 함수의 이름이 메인 함수인 이유는 함수의 이름이 메인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함수를 안 배웠어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로직을 제어하는 뭐 if문, 뭐 반복문 이런 거 말고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취업했다고 하겠습니다. 입사했어요. 근데 업무는 뭐 2단, 3단 출력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떤 특정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은 9단, 3단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놓고 반복문을 사용하겠죠? 뭐 소문에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int i 얘는 1부터 i가 9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d 곱하기 %d는 %d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러면은 이제 업무는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온다면 직접 타이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 가져다 쓸 때는 복붙했지만 직접 이런 내용을 타이핑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에도 타이핑 하겠죠. 이렇게 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들어왔다. 이거 그대로 일일이 타이핑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요청이 들어온다면 단부터 포문 전체까지만 계속 타이핑하면 됩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출력해달라고 하면은 실행만 하면 됩니다. 다는 안 변하니까 이거 하나는 없애고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만 써보죠. 이건 이쪽에다 놔야죠. 얘도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쓰는 게 낫겠네요. 좀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가 한 묶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일 시킬 때마다, 요청 들어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반복할지는 모르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일일이 타이핑하는 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업무 일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만 써놔도 충분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을 복사해가지고 업무일지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은 뭐죠? 단순히 3단만 출력하는 9구단 3단 출력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타이핑 안하고 출력하라고 명령 떨어지면 이 업무일지에서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업무일지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업무일지를 이렇게 쉽죠? 이러면 전보다는 일이 쉬워지잖아요. 전에는 복사 붙여넣기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주 업무는 요거 저장해 놓은 것 뿐인데 편해졌죠? 여기서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뭔가 이걸로는 성이 안 차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겁니다. 이거를 메인 함수 안쪽으로 집어넣고요. 이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전처리 샵 include 이것도 해야죠. 이렇게 했으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묶음이 있죠. 이 묶음을 실행하는 부분은 메인 함수 안쪽이고요. 그래서 다른 묶음을 이 밖에다가 써 놓는 거예요. 그 일의 내용은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정식으로 한 묶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던 기능에 이름을 붙여줘야죠. 이름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 안쪽에서 이렇게 일일이 안 써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기능은 하나인데 코드량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실행을 하고 싶다.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게 함수 실행하는 방법. 그러면 내가 이 코드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실행된다고 했죠. 위에서 아래 순서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런 이름의 함수를 불러요. 그럼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함수명,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 내용. 그래서 함수의 기본 꼴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void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 요게 함수의 기본 꼴입니다. 외우셔야 되고, void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그 return type이라고 있어요. return type void, 기본 꼴은 void 함수 이름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짓는 팁은 이 안쪽 있죠? 이 안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지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파일러가 메인으로 찾아옵니다. 메인으로 찾아와서 위에서 아래로 진행해요. 진행하는데 모양이 함수를 부른 모양이죠. 호출한 모양 있는지 찾아가요. 없으면 당연히 뭐라 하고, 자, 있으면 찾아가서 안쪽에 있는 내용을 또 위에서 아래로 실행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은 뭘까요? 뭐 일일이 타이핑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같은 내용의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겹쳐요. 너무 큰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처럼 이게 지금 3단이죠? 3단 출력하는 건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3단 출력하지 말고 5단 출력하라,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3단이었던 거 전부 다 5단으로 바꿔줘야죠. 불편하죠? 근데 만약에 이 3단 출력하는 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밖에다가 꺼내 놓으면 어때요? 이거를 안에다가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부를 때, 사용할 때 이름만 부르면 되고요. 여러 번 실행된 뒤에도 똑같이 뭐 5단으로 출력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요 3 하나만 5로 바꾸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바뀐 내용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손대야 될 부분이 줄었죠. 그래서 이를 하나로 묶어서 정의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격리시킨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공간으로 격리시켰죠? 로직을 담는 그릇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똑같죠? 이러면 한 번 실행이고, 이렇게 하면 두 번 실행이죠. 이렇게 하면요, 실행은 됐지만 이런 함수가
호출된 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경우는 안 되죠. 3단을 출력하는 건데 9단 출력하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있지도 않은 함수를 부르면 뭐라고 합니다. 여기 12번 줄 undefined reference print 9단.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조되지 않은, 뭐 정의되지 않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러오는데 실패했다. 없으니까 못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를 쓰고자 한다면 그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다시 바꿔놓고 그러면 이 함수를 뭐 100번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복문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100번 실행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3이라고 쓸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함수를 여러 번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겠죠? 만약에 일단 포문은 지워두고 지금 이 함수를 메인 함수를 위에다가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print 3단이라는 함수는 있습니다. 존재해요. 근데 실행하면 뭐라고 해요? 에러가 일단 발생했고 completing type for print 3단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알아둬라. 어떤 함수를 사용하려면 메인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이 위에다가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이 순서로 실행되니까. 물론 이제 실행되는 기준은 메인 함수이지만 읽어드리는 거는 1번 줄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 둬야 돼요. 그래서 자, 요게 함수의 선언부, 여기가 함수의 구현부입니다. 영어로는 함수의 body라고 해요. body.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분명히 이거 없는 상태에서 실행한다면 없으니까 뭐라 하는데 있을 때는 잘 되죠.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이런 함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런 게 있겠구나 하고 메인 함수 안쪽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할 때 봤더니 이런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니까 이거 있었지 하면서 함수의 원형을 찾아갑니다. 원형을 찾아가서 body 내용을 실행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업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함수의 기초 내용이었습니다.